자, 81 제너머 송건농 집에, 건농은 이건 이름이 아니고 관직입니다. 관직명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산자부 장관 정도 되려나? 산업자원부 장관? 권한나라 농부, 그러니까 농업. 정철, 관동별곡 쓴 사람이고요. 예. 정철은 이제 이가 갈리죠. 평시조, 서정시, 풍류, 전원, 목가적. 목가, 사실 전원적이라는 말하고 목가적은 사실 같은 말인데, 예,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목가라고 얘기를 하면 소 있고 양 키우고 목장, 시골인데 약간 목장 분위기 나는 걸 목가적이라고 그래요. 혹시 한정가고, 제재는 송건농 집의 술과 벗. 주제 전원생활의 먹과 풍류. 자, 압축과 생략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이따가 설명하고 바로 보겠습니다. 학습활동에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제너머, 쟤는 고개가 되겠지. 제너머 성골롱 집에. 자, 아까 골롱은 뭐라고? 이거 관직이라고 그랬어요. 관직. 뭐 김과장, 이부장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 성골롱 집에 술 익다. 익다, 익었단. 술이 익었다는 말 어제 듣고. 눈소 발로 박차. 얹히노와 지줄 타고. 지줄 줄 잡아 타고. 얹히는 이제 만장 같은 거, 뭐 깔개 같은 거 줄 잡아 타고. 아이야 니 골롱 계시냐. 바로 요게 압축과 생략이라는 얘기예요. 중장과 종장으로 갈 때 압축과 생략입니다. 왜 압축과 생략이니? 출발하고 중간 과정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소에다가 더군다나 뭘 타고 가? 소를 타고 가. 그래서 어떤 그 신선적 풍모가 또 드러나죠. 신선적 풍류 드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철이가 신선의 풍모를 굉장히 흠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인이는 기억나겠다. 관동벽 했으니까, 그치? 예. 자기를 신선처럼 표현하는 부분이 관동별곡에 많이 있었거든. 바로 이 작품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소를 타고 가요. 말도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생략과 압축입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 바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간이동 한 거야. 아이야 니 골롱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좌수 역시 관직 이름이죠. 정좌수 왔다 하여라. 별거 없습니다. 술 익었다는 말 어제 듣고, 그래? 그럼 나 가야지 하면서 중장이 이렇게 풍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압축과 생략. 권령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질문하세요. 자, 정처 한 잔 몫에 그려. 자, 특이하게 원래 이 사설시조는 서민들이 많이 쓰거든. 근데 정처는 특이하게 이 사설시조도 한번 써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이거는 제목이 있어. 제목이 있는 건가? 이거는 제목이 있어요. 이건 장진주사라는 말입니다. 장진주사. 제목이 장진주사야. 장진, 갈 때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 술. 이 정철이 술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런 썰이 아니라 그런 비하인드 있죠? 선조 때, 원래 이 정철이가 선조 오른팔이잖아. 그치? 인조 선조 때 중요 관직을 두루 겸했던 사람이고, 특히 선조 때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선조의 정치적인 적들을 쳐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터졌네? 임진왜란은 터졌는데, 자, 국가 비상상태입니다. 그러면 NSC 소집해야지, 그치? 그 정철 와야 되거든? 안 온 거야. 그래서 선조가 물어봐요. 왜 안 왔어, 정철? 왜 안 왔어? 거기 빨리 보내봐. 갔다 온 놈이 얘기합니다. 왜 너 혼자 정철 같이 와야지? 어제 술을 과음해서 뻗어있는데요. 그 정도로 술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술을 마시고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 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좋아해요. 딱 이거 어때? 이 표현 어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글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방식들도 만들어내고, 누가 뭐 기가 막힌 표현을 썼다 그러면은 자기도 한번 써봐야 돼. 그게 이제 관동별곡에도 많이 나오고요. 장진주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예, 다른 작품에 나와 있었던 그 표현을 본따 가지고 자기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성격은 풍류, 그다음에 권주라는 것은 술을 권하는 노래란 뜻입니다. 제재는 주제 술로 인생의 무상감을 해소한다. 특징, 인생무상의 허무적 태도와 술을 권유하는 태폐적 정조가 동시에 나타난다. 초장에 AA, BA. 자, 이거 뭐였죠?
이거 민요 형식이잖아, 그치? 예, 요런 형식들. 그러니까 다양한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 정철이라는 사람은. 자, AA, BA 형식이 사용되고 중장은 제한 없이 길어지는 사설 시조의 구조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이해와 감상 보면은 200의 장진주를 연상하게 하는 건주가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좀 이렇게 모티프들을 따와서 자기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산 놓고 무진 먹새 그려. 이래서 이게 B라는 얘기야. 먹새 그려 산 놓고 무진 먹새 그려. 예, 그래서 민요 형태, 민요 형식을 따르고 있죠. 자, 풀이 갑니다. 한 잔, 술 한 잔, 한 잔 먹자,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은 꽃입니다. 꽃 꺾어. 산 놓고 산. 계산할 때 산이거든. 산수할 때 산이야. 산 놓고 이게 뭐야? 세면서. 즉, 한 잔 먹을 때마다 꽃을 하나씩 꺾어서 놓는 거야. 또 한 잔 먹고 꽃 꺾어서 놓고 나중에 꽃을 세는 거지. 나 몇 잔 먹었지? 이렇게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고 산 놓고 무진 먹새 그려. 무진 끝도 없이 먹자. 없을 무자 진 다할 진짜 다함이 없도록 먹새 그려. 이거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야, 먹고 죽자. 이게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풍류 나타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꽃을 꺾어서 세면서 먹어요. 엄청난 풍류고, 이게 사실은 면항정가에서 나오는, 송순 면항정가에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 부분을 좀 차용을 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리혀는 줄에 매여가나. 자, 그래서 여기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에 매여가나. 그러니까 죽음인데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허름한 죽음이라고 해야 되나? 허름한 죽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울어내나는 울면서 가나 이런 뜻이죠. 울면서 가나. 유소 보장 아주 화려한 그 장례 치르는 겁니다. 화려한 죽음이라고 의역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꽃가마, 꽃상여 타고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크기도 크고 유소 보장의 만인 모든 사람이 울면서 가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꾸이면서 대조되어 있죠. 그치? 네, 그러니까 허름한 죽음과 화려한 죽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에 매어 가나.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울면서 가나. 어옥새, 속새, 덕과나무, 백양숲에 가기꽃 하며, 가기만 하며, 자, 어옥새, 속새, 자, 풀이야, 풀. 덕과나무, 백양도 나무입니다. 백양숲에 가기곳 가면, 곳은 강세전미사가 되겠죠? 가기만 하며, 자, 그럼 여기가 어디야? 어옥새, 속새, 덕과나무, 백양숲. 무덤까지, 무덤가. 가기만 하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할까? 그치? 자, 이제 묻혔어. 무덤가에 묻혔어요. 누른 해, 노란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 할까? 죽어서, 그쵸? 이렇게 바람 불고 해 뜨고 뭐 눈 오고 이럴 때 누가 나한테 한 잔 먹자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자? 무진 먹자고.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물어보자. 황규야, 잔나비가 뭐니? 몰라요. 몰라? 도현아, 뭘까? 기억이 안 나고? 들어는 봤어? 민서야, 잔나비 뭐야? 가수 잔나비? 뭐지 이거? 잔나비? 이게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어휘만 물어보는. 이거 원숭이에요, 원숭이. 원숭이를 잔나비라고 불렀어.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남이 파란 불 때, 휘파람 불 때 제 누이친들 어떠냐? 어떠하리? 그때 누이친들 어떠하리? 뭘 누이쳐요? 아, 죽기 전에 많이 마실걸.
그때 니은침은 뭐하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뭐하자? 무진 먹새 그려. 요즘 대학생들 뭐 있어냐 먹어야 먹고 죽어 그냥. 그래 진짜 죽어. 그냥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먹어야 돼요. 알겠죠 광규야? 이제 2학년 되면은 이제 1년 뒤에 고3, 그 다음 대학생, 2년 뒤네 2년 뒤. 2년 뒤면 너도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술 마실 거 아니야. 그때 되면 코로나 좀 더 잠잠해지겠죠? 아닌가? 또 새 변이 나와가지고 또 난리 치려나?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술 먹자 권주의 형태, 그리고 인생 뭐 있어? 그냥 마셔. 죽고 나서 후회하면 뭐해? 지금 마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요. 괜찮니? 네, 좋습니다. 다음 작품을 또 보겠습니다. 강호사시가 이건 뭐 진짜 뭐 중요한 작품이고요. 예. 연시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연시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강호 한정가. 강호는 뭐였지? 자연이었죠? 제목부터 풀어야겠다. 강호는 자연이야. 강과 호수인데 이거 대유법 들어간 겁니다. 고전 시간은 대유를 많이 쓰거든. 대유가 뭐였어요?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대유법. 강과 호수지만 이건 자연이야. 사시 사계절. 자연의 사계절 노래 되겠습니다. 연시조 전사수.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뭐. 강호 한정가. 자연의 한가로운 정을 노래했다. 자, 성격 풍류, 전원 낭만적. 제재 강호의 사계절. 주제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자연을 즐기면서 임금 은혜에 감사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도라고 그래. 그냥 자연만 노래하면 강호 한정이고, 여기 이제 강호 한정가로 돼 있지? 자연을 즐기는데 임금님 땡큐, 임금님 보고 싶어요 하면 강호가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강호가도의 효시라고 이렇게 문학사적 의의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특징,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읊고 대유법, 대꾸법, 의인법을 구사한다. 각 년마다 형식을 통일하여 형식통일입니다. 안정감을 드러내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과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이자, 이건 모르지 뭐. 이게 기록된 걸로는 이게 처음이니까 모르지 뭐. 어쨌든 현재 전해지는 것 중에서는 최초의 연시조이자 강호가도의 선구적 작품. 자, 강호가도 방금 얘기했죠? 자연을 즐기면서 임금님 생각, 임금님 땡큐, 임금님 보고 싶어요 하는 게 강호가도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춘사, 하사, 추사, 동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는 노래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형식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유사해. 보겠습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자, 계절 나와 있죠?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자, 이때 흥은 뭡니까? 자연에 대한 흥이죠? 자연에 대한 흥. 탕료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탕료, 탁한 술이란 뜻이야. 그럼 뭘까? 막걸리. 막걸리 땡겨, 씨. 개변, 시냇가. 많이 봐두세요. 탕료 자주 나오는 시어, 개변 자주 나오는 시어. 신의 개자의 변. 우리 해변이란 말을 써요. 해변. 해변을 우리말로 바닷가로 가잖아. 개변은 시냇가야. 시냇가. 기억하시고, 금리너. 쏘가리야, 쏘가리. 쏘가리를 쏘가리 모르지? 나도 잘 몰라. 민물고기입니다. 약간 길게 생긴 거 있는데 나도 잘 몰라요. 할아버지 세대는 쏘가리 좋아하실 거야. 쏘가리 매운탕에 소주 한 잔. 예. 근데 요즘은 여기 송도도 쏘가리 매운탕 하는 집이 거의 없죠. 민물 매운탕. 여기 밀레니엄하고 이리오미가 졌죠? 거기 사이 골목 가면은 이제 민물고기집 하나 있긴 있는데, 민어집. 거기 쏘가리 파나? 모르겠다. 옛날에 포장마차나 뭐 이런 데는 쏘가리 매운탕 이런 거만 했는데 저 모르겠어요. 잘. 나도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탕료 개변 막걸리 시냇가에 쏘가리가 안주로다. 저 굉장히 검소하죠?
검소함.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와야 돼? 안분지정 나와야 되겠지, 그치? 이 몸이 한가하옴도 역군은 이셨다. 역시 군주 은혜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이래서 이게 강호 가도란 얘기야. 다시 봄, 여름 보겠습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에 막걸리 시냇가에 쏘가리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함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질문 괜찮아요? 자, 이 형식이 그대로 이어져. 자, 하사 여름 하자 여름 노래. 강호의 여름이 드니 자 계절 나와 있죠. 여름입니다. 초당에 일이 없다. 자, 아까 초당이 뭐라고 그랬어? 한규야, 초당 까먹었어? 초려 삼간, 초당, 띠집, 모, 다 뭐다? 초가집, 풀집.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유신, 믿음직한, 있을 유자, 믿을 신자, 믿음직한 강파, 강물결이죠. 파는 파도니까 강물결. 강물결은 자 그러면 여기 의인화 들어갔지, 그치? 믿음직한 강물결은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여기 도치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강바람. 원래 여름에 더울 때 강 근처는 좀 시원하잖아. 민서야, 왜 시원한 거야? 기화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뺏어가잖아요. 기화열이죠? 예. 아니야? 맞죠? 응. 맞는 거입니다. 바닥에다 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름에? 기화열 시원하라고. 그치? 그러니까 옛날 조상님도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냥 생활의 경험인가? 막 여름 더울 때 물 뿌리면 조금 시원해져. 이러면 그쵸? 아마 그 원리 원칙은 모르더라도, 예. 아니,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장영실 같은 사람. 어쨌든 여기 도치법입니다. 유신한 강물결, 믿음직한 강물결은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옴도 역시 군주의 은혜이시다. 자, 질문이요. 없어요. 자, 추사 가을 노래. 강호의 가을이 드니 똑같죠? 형식이. 예, 계절 가을입니다. 고기마다 살쪄있다. 자, 풍요로움. 가을의 풍요. 소정의 금을 실어다. 소정, 자, 이런 시어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정은요, 작은 배. 우리가 배를 함정이라고 부르지. 함정. 그렇죠? 함정 전투 이런 말을 쓰죠. 네, 소정하면 작은 배. 정자가 배를 뜻해요.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게 욕심이 없는 겁니다. 욕심 없음. 자, 왜냐면 이 사람은 물고기 잡는 게 이게 뭐 생계를 유지하려고 물고기 잡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물도 확 던지는 게 아니야. 그냥 슬슬 그냥 풀어두는 겁니다. 예. 이 몸이 소일하면 바로 이거죠. 소일거리야. 소일거리가 뭐지? 심심할 때 뭐 하는 일을 소일거리라고 하잖아.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자, 이때 소일은 뭡니까? 고기 잡는 거. 고기 잡기. 근데 이게 방금도 얘기했어. 이 고기 잡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물을 흘리 띄워 던지죠. 확 펼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소일하옴도 역시 은근님의 은혜이시다. 질문이요. 동사 겨울 더울 노래. 강호의 겨울이 드니 자 계절은 겨울입니다. 눈 깊이 자가 넘는다. 자 여러분들 문방구에서 자 사면은 몇 센치짜리 주니? 보통 자 하면은 3cm 주잖아. 3cm 3cm요? 30cm 3cm가 아니고 30cm. 이게 3cm는 아니잖아. 30cm 자를 주죠? 그게 옛날 자예요. 자 길이 한 자, 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한 자가 30cm입니다. 물론 25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자 하면은 30cm야. 그래서 그걸 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원래는 단위였는데 그게 사물을 나타내는 명칭이 되어버린 거야. 자, 여기는 한 30cm 정도.
자,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자가 넘는다. 남다는 넘는다는 얘기죠. 삿갓 빗기 쓰고 비스듬히 쓰고 빗기는 비스듬히 쓰고 이게 이제 멋이잖아. 저 똑바로 쓰는 게 아니야. 삿갓을 어떻게 약간 기울어지게 이게 조선의 뭐 그죠? 예. 삿갓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자, 누역은 뭐냐면요,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그 우비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쓰지. 여기다가 삿갓을 이렇게 쓰고 하고 여기를 또 끈으로 이제 묶죠. 이게 누역이야. 그림은 좀 개판이지만 삿갓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역시 궁주의 은혜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호사시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100%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나올 겁니다. 요건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 나타난다. 맞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통사구조가 뭐라고 그랬어? 통사는 문장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문장을 문법적으로 통사란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이 나타난다. 맞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 있었고, 소박한 생활을 나타낸 소재 있었고, 속세와 자연에 대한 이분법 없어요. 그렇죠?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게 나와 있는 거지 속세를 나타냈다? 없어요. 계절의 변화 그에 따른 생활상 좋습니다. 아닌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E 중 자연을 즐기는 흥겨움과 생동감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걸 찾아라. A 어딨니? 미친 흥, 탕료 개변, 유신한 강파, 눈, 삿갓 비스듬히 쓰고 누가 봐도 미친 흥이죠. 세 번째, 이 시조를 읽고 난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에서 봄을 맞는 화자의 기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군. 화자는 초당에서 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지내는 여름에 만족하고 있어. 가을에는 고기를 많이 잡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즐거워. 이게 틀렸죠? 아까 얘기했어. 이 사람 뭐 고기 잡는 게 생계 유지가 아닙니다. 그냥 소일거리야. 심심해서 하는 거야. 자, 네 번째, 자, 요런 작품, 요런 문제 여러분들 많이 볼게 될 겁니다. 춘사에서 화자가 즐기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은, 자, 그럼 춘사 삶의 태도가 뭐 있어요? 안분지족이네. 검소한 생활, 그치? 탕료 개변의 금리너 안주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비슷한 거 찾아야 되겠죠? 자, 제너머 송곤농 집에, 자, 이것도 풍류이긴 한데 그냥 뭐랄까, 술 있다고 해서 술 마시러 가는 모습. 황진이 청산, 이거 아니죠? 박효관, 님 그린 상사몽, 그리워하는 꿈이 실솔. 자, 귀뚜라미입니다. 실솔, 이것도 용어 자주 나와. 귀뚜라미가 넋이 돼요. 취하장, 가을밤 깊은 밤에 님의 방 들었다가 날 잊고 깊으던 잠을 깨어볼까 나. 님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네. 농암, 농바 위에 올라보니 노안, 늙은 눈이 유명, 오히려 밝아진다. 인사, 사람 일이 변한들 산천이 변할까. 가시다 라는 말은 없어진다,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가신다는 말 쓰지 우리, 그치? 예. 암전, 모수모고, 바위 앞에 그 언덕 그 물을 어제 본 듯 하여라. 이거 뒤에 또 나옵니다. 예. 이건 고향에 대한 반가움이고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는가. 구천에 뿌리가 고든 줄을 그것을 하여 안다. 소나무 예찬이죠? 이걸 통해서 지조절이 절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풍류 나오는 거 1번밖에 없네. 예. 이런 식으로 이거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4번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1학년 때도 나왔지, 그치? 비슷한 방식으로, 그쵸? 더 자주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작품 수도 더 다양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번 패스. 자, 이현복 어부의 노래 역시 연시조고요. 강호한정 풍류 낭만 자연친화. 제재는 어부의 생활입니다. 자연을 보타는 풍류적인 생활,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 특징,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전경묘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고려 때 전해오는 어부가를 개작한 강호가도의 맥을 잇는 작품. 윤선도의 어부사이사에 영향을 준. 바로 보겠습니다. 1수, 2수,
3, 4가 빠졌네요. 네. 얘도 많이 나와. 자주 나옵니다.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이 중은 중, 이 중에 이 가운데 씨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 생애는 생활이 되겠죠? 생활이로다. 뭐 생애로다. 뭐 생애라는 말 지금도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화자가 생각할 때 어부가 어떤 근심이 없는, 시림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긍정적 삶이 되겠네. 인력 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자, 이 단어도 다 정리해줘야 돼요. 자주 나와. 인력. 엽의, 이게 나뭇잎이라는 뜻이거든. 한 나뭇잎이야. 의역을 하면 한 조각이 되겠지. 편주, 편, 조각편, 주, 배. 나뭇잎, 조각배. 그냥 의역하겠습니다. 그냥 직역할게요. 한 나뭇잎, 조각, 나뭇잎 같은 조각배, 작은 배. 뭐랑 똑같아? 의미가 뭐랑 비슷해요? 위에 있었던 소정. 얘랑 비슷한 거지, 그치? 인력 편주 자주 나와. 한 나뭇잎 같은 조각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만경파 역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넓게 펼쳐진 이런 뜻이야. 넓게 펼쳐지다. 파는 파도. 그럼 만경파 하면은 바다 또는 넓은 강, 이걸 의미하겠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한 나뭇잎 같은 조각배를 넓은 파도에, 넓게 펼쳐진 파도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인세, 인간 세상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주 나와. 인간 세상. 자, 그럼 속세가 되겠지? 인간 세상을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까? 서리법이죠. 날 가는 줄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비되는 시어들이 있었어요. 대비되는 시어들. 그게 뭐니? 어부의 생애와 인간 세상. 얘가 대비가 된다. 어부의 생애는 자연 속에 묻혀있는 삶이고, 인세는 뭐 속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부의 생하고 똑같은 게 만경파가 되는 거죠. 그치? 자연이니까. 날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2수. 이 부분도 자주 나와요. 9번은 천신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9번은 굽어보니 천심녹수. 천심녹수. 깊고 깊은 푸른 물. 아주 깊은 푸른 물. 돌아보니 만첩청산. 첩. 우리가 첩첩산중이란 말을 쓰죠. 만첩청산, 푸른 산. 저기 대꾸죠.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십장 홍진. 자, 홍진이 무슨 뜻? 속세죠. 지금이야 뭐 도로에 아스팔트 깔고 시멘트 발라놓으니까 먼지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면 어떻게 돼? 먼지가 뽀얗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홍진입니다. 붉은 먼지란 뜻이야. 이게 속세를 나타내. 속세. 자, 그래서 굽어보니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십장, 십장은 이게 거리를 나타내요. 거리. 1장, 2장, 3장 거리인데 10장이니까 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의역을 할게. 멀고 먼 속세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강호, 강과 호수의 월백, 달이 하얗거든. 달 뜨는 거죠. 더욱 무심하여라. 이때 무심은 뭘까요? 마음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치? 이거를 좀 더 의역을 하면 속세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속세에 관심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대비되는 시어들이 나옵니다. 천심녹수, 만첩청산, 자연물이죠. 그리고 십장 홍진, 얘네가 대비되는 거지. 그치? 천심녹수하고 만첩청산은 자연물이고, 십장 홍진, 이건 속세니까 시어 대립이 되어 있고, 강호도 마찬가지. 강호도 자연물. 자, 오수 보겠습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장안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나라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부르잖아. 고전 시간은 장안, 이게 서울이야. 장안을 둘러, 또는 뭐 큰 도시, 대도시, 이걸 장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다. 북골, 북쪽 궁궐, 더 이상 남쪽에 있군요. 그러면 자, 그럼 북골에 누가 있을까? 서울의 북골에 누가 있을까요? 임금님이지 뭐. 임금 계신 곳, 임금 계신 곳 북골.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천리. 자, 이게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그치? 왜냐면 우리는 삼천리니까. 옛날엔 한반도가 삼천리잖아. 삼천리 화려광상이잖아. 그래서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심리적 거리일 때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리적 거리일 때 진짜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 테지. 뭐 대구쯤 되려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대구쯤. 서울에서 대구가 한 400km 정도 되거든. 1, 2에 4km고요. 1, 2에 400m거든. 그러니까 천리면은 400km야. 다시.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어주에 누웠은들 잊은 스치 있으랴. 어주, 고기잡이 배죠. 고기잡이 배에 누웠은들 잊은 스치. 이 스치는 몸 한 적. 잊은 스치, 잊은 적. 잊은 적 있으랴. 서리법이죠. 잊은 적이 있을까? 못 잊었어요. 누굴? 임금을 못 잊고 있어. 그런데 이게 강호가도가 아닌 게 얘 때문에 그래. 마치 여기 보면은 초장과 중장은 이것도 강호가도구나, 임금 못 잊고 있네 했는데 종장에서 뭐라 얘기를 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다. 에이, 둬, 내가 걱정할 거 아니야. 제세연이 없을까? 제세연, 제구제, 세상, 현, 어진 사람들. 세상을 구제할 어진 선비로 바꿀게요. 어진 선비가 없으랴. 역시 서리법이죠. 자, 다시 한번 모습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뭐 3, 4는 없지만 앞부분에서는 자연에 대한 예찬, 자연 풍류, 그쵸? 그리고 나서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면서 나는 자연이 좋아, 어부의 생활이 좋아 라고 긍정적으로 보여줬고, 오수의 초장과 중장은 서울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고기잡이 배에 누웠은들 잊은 적이 있을까? 그래서 임금을 못 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종장에서 이걸 뒤집어요. 둬라, 내 시름이 아니다. 제세연, 세상을 구제할 어진 선비가 없을까? 생각 그만해야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강호가도는 아니죠. 강호가도로 가다가 이제 수업한 거야. 자, 문제 말해볼게요. 1번.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 때부터 전해오는 어부가를 개작한 것이다. 우리는 모르니까 우선 보류.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가요? 그런가? 만경파. 잘 모르겠는데? 이 시조의 화자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다. 그렇죠. 이 제목이 어부사거든. 어부의 노래거든. 예. 네 번째, 상투적 한자 표현이 많아 정경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지? 뭐 천심녹슨, 만첩청상, 강호의 월백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5번, 강호가도의 맥을 잇는 작품으로 윤선도의 어부사 영향을 주었다. 자, 맥을 있긴 있어. 있는데 100% 강호가도는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 강호가도로 가다가 그냥 멈춰있는. 자, 그럼 뭘까요?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 가야 되나? 이 시조의 화자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이다. 이걸로 가야 되나? 아니면 2번으로 가야 되나?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요거 한번 따져봅시다.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지. 어부의 생에 얘기했고, 조각배, 만경파 띄워둔다. 없어요. 시선의 이동. 이수 볼까요? 그거 보면 천신녹스, 돌아보니 여기는 좀 나와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쳐버렸어. 십자홍진이 얼마나 가려고 없어요. 장안을 돌아보니 이것도 그냥 그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뭐 시선의 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러면 2번으로 가야 되겠군요.
근데 이것도 좀 걸리는데? 고기자비를 생업을 하는 어부? 우선은 2번으로 갈게요. 문제가 뭐 똑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2번 문제. 이 시조에 A와 B를 중심으로 보기와 같이 정리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돌아보니 대상 청산, 대상의 심상, 월배, 화자의 태도 더욱 무심하라. B. 돌아보니 대상 장안, 대상의 심상은 홍지, 화자의 태도 잊은 적이 있을까? 1. 만첩은 A와 B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하다. 그렇죠? 내용 중에 뭐라 해놨어? 십자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예, 만첩청산이 속세를 가려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어 공간이 청정하고 순선 이미지 부각. A는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어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 더욱 무심하여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쵸? B는 잊은 스치 있으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틸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잠깐 임금님 생각했다가 이제 생각을 스톱했죠. 정치적 이상을 못 버린 게 아닙니다. 5번 A와 B에서 심리적 갈등 격동하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B의 대상이다. 아이고야, 이게 더 틀렸다. 쏘리합니다. 예. 최종적 삶의 방향은 B의 대상이 아니지 A의 대상이죠. 자, 그러면 4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잊은 적이 있을까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 이거를 우리가 임금으로 놓고 보면은 해석이 되는구나. 그렇죠? 자기가 진짜 어떤 정치 권력의 이게 아니라 이거를 임금으로 보면, 그래서 북골 얘기했었죠? 임금 계신 거. 좋습니다. 자, A에서 이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요런 문제 많이 나와. 인력편주, 만경파, 천심녹수, 그 다음에 강호, 어딨어? 북골. 예, 답은 북골이죠. 나머지는 다 자연물인데, 북골은 임금 계신 곳. 자, 기억과 보기에 나타난 달의 기능상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기억의 달은 하얀 달이었나요? 월백, 달이 하얗거든. 그 자연의 이미지, 순수성을 나타내는 거였고. 그럼 박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쵸? 백꽃에 달이 하얗고 은하수가 삼경일 때 일지춘심을 두견새가 알까만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못도록 한다. 그래서 봄밤의 애상감, 그렇죠? 센치한 그런 정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의 월백은 뭘까?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객관적 상가물이 되는 거지, 그치? 분위기 잡아주는 거야. 그렇죠?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는 거고, 기억은 뭘까요? 기억에서는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 무심하다. 뭐에 대해서 무심해? 속세에 대해서 무심하다. 그쵸? 여기에서의 월백은 뭐니? 바로 홍진과의 대비죠. 그래서 인간 세상과의 대비를 통해서 자연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은 기억. 그리고 보기에서의 달은 화자의 정서,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는 소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 질문이요. 없습니까? 5번 현실 속에서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 가나다? 가나다가 어디 있어? 부분에 있나? 없는데?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게. 괜찮나요? 도산십이고, 예, 요거는 학교에 따라서 메인으로 내세우는 학교도 있고 박스로 내세우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중요 작품입니다. 1000원짜리 하다 보니 이왕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자, 연시조입니다. 전시 미수 되어 있지? 미리 좀 얘기하자면 전육곡, 여기는 이제 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후육곡 되어 있고, 전육곡을 지이, 후육곡을 권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6수는 자신의 뜻, 그러니까 뭐 풍류, 자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뒤에 6수는 공부하자 요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 이왕이 언제 사람이더라? 명종이 아닌가? 언제지? 잘 모르겠네. 국사는 잘 못해서. 어쨌든 학문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자학 잘 모르지? 1000년대, 1100년대에 주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돈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정리를 해버리거든.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자로 불려. 그래서 이 사람의 학문, 이 사람의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르니까 500년, 600년 지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황이 명쾌하게 풀어. 해설서를 써요. 그게 주자대전이야. 주자대전인가? 이게 너무 잘 써가지고 굉장히 아주 해설서 기가 막히게 쓰고, 그 다음에 사례 제시하고 하니까 명나라에서 와서 이 책을 갖고 갑니다. 당시 일본에도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유학자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가르침 받고 책 갖고 갖고 싶어서, 그리고 요 책 가져가면 성 하나랑 뭐 바꾸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을 이렇게 불렀죠. 해동성자, 동쪽 바다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명나라에서. 우리가 부른 게 아니야. 명나라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학문적인 성과 경지가 엄청난 사람이, 그러니까 1000원짜리 있는 거죠. 예. 학자입니다, 학자. 자, 제재는 자연과 학문이고요. 주제, 자연 친화적 삶의 추구와 이게 지위,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이게 권학. 특징, 도학파의 자연 관조적 자세와 학문 정진에 대한 의지가 잘 나타나고, 어려운 한자가 많이 사용됐으며 반복, 서리, 대구법 등의 주제를 부각한다. 바로 볼게요. 명종 때구나. 네. 요렇게도 말해. 나는 이제 지이 권학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다른 말로 언지, 뜻을 말한다. 언학, 학문에 대해서 말한다. 언지, 언학 이렇게도 합니다. 또는 지이 권학 이렇게도 하고요. 바로 볼게요. 제1곡 언지. 앞에 시조들보다는 조금은 쉬워. 왜냐면 우리말을 조금 많이 썼기 때문에. 자, 제1곡 언지, 뜻을 말한다가 되겠죠. 1. 이런 들었다 하면 저런 들었다 하려. 됐고, 이거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요? 이방원의 하여가랑 똑같이. 이런 들었다 하면 저런 들었다 하려. 만수장 드렁치기 얼거진도 없다 하려. 우리도 저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똑같아. 어쨌든 대국법입니다. 이런 들었다 하며 저런 들었다 하려. 초야 우생이, 초야 들판에 우생, 어리석은 선비. 어리석은 우자예요. 어리석은 선비가 이렇다 어따려. 하물며 천속 고항을 고쳐 무엇하려. 천속 자연, 고항 고질병. 그래서 자연에 미쳤다. 이걸 천속 고항이라고 합니다. 난 자연 때문에 몸살났어. 이걸 천속 고항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 연하 고질, 고질병. 연하 안개와 연기란 뜻으로 떠서, 이때 연기는 산 연기, 산의 기운. 연하 고질 천속 고항 똑같은 뜻이고요. 요거 내신으로 나오면은 같은 사자성어 찾는 거 문제가 나옵니다. 고쳐, 이 고친다는 얘기야. 고쳐서 무엇하려. 서리법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들었다 하면 저런 들었다 하냐. 들판의 어리석은 선비가 이렇게 한다 어떠하냐. 하물며 천속고항을 고쳐서 무엇하냐. 하물며 자연에 미쳐있는 것을 고쳐서 무엇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수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모습 나타납니다. 자, 바로 볼게요. 아래 법주기 19기역시 언학 되어 있네요. 예. 당시에 여던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이거 하면 여러분들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던길, 가던 길이죠.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오나니 연대 마음 말겠다. 뜻풀이. 그럼 당시에 가던 길이 뭐냐? 당시에 가던 길은 학문이죠. 어디가 다니다가, 어디
이 관직입니다.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오느니 연대. 연대는 다른데. 다른데란 뜻이고요. 그럼 다른데가 뭐야? 관직이죠. 다른데 마음 말로리 말겠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다짐이죠. 학문 다짐. 나 딴 거 안 할 거야. 나는 공부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아저씨가 자주 쓰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세법을 자주 쓰거든. 여기 연세법 있죠.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왔는. 이게 연세거든. 그치? 예. 자, 또 아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곡이네요. 진짜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름. 만고, 만땅, 가득하다, 고, 옛고자, 그쵸?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랜 옛날부터. 푸르름이요. 유수는 흐를 유자야.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그치 아니하는가. 그치지 아니하는가. 대꾸죠? 대꾸법 나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 만고 항상 상청 푸르리라. 푸르리라. 푸르게 하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게. 청산과 유수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자연예찬인데 이건 풍류가 아니라 이때의 자연인 청산과 유수를 무엇으로 봐? 배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뭐 하자? 우리도 그치지 마라 돼 있죠. 그쵸? 그러면 만고상청 이게 뭐가 돼요? 항상 공부한다. 이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헷갈리게 문제 만들 때 1번부터 5번까지 다 자연과 관계되어 있는 시주를 다 깔아버리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낸다? 이질적인 것을. 나머지는 다 자연 예찬, 자연 풍류인데 얘는 예찬이지만 풍류가 아니라 이 자연을 배움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점.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정을 파놔서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주 나와. 어디 보자. 자, 1번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가나다를 소개하기 위한 이게 가나다가, 여긴 가나다 있네. 가장 적절한 것은 속세를 벗어나 즐기는 풍요, 별선살이에 대한 후회와 반성, 유교적 교화 실현을 위한 노력, 자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예찬, 자연을 즐기며 학문 수양에 힘쓰는 삶. 이거 5번이 되겠죠? 첫 번째 1수는 자연 예찬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개는 학문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거니까. 2번 박스입니다. 보기 작가가 이 시조를 평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 학습 활동에 많이 나와요. 도산시비고 배우다 보면은 요거 김만중 서포만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말에 따라서 가락을 맞춘다면 다같이 천재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통할 수가 있는 것은 유독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와 문장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자, 그럼 이때 다른 나라 말은 뭐가 돼요? 이거 한자가 되겠죠. 설사 아주 비슷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여염집 골목길, 여염집 보통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 깃는 아낙네들이 에야 디야 하며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하여도 그 진가를 따진다면, 자, 그 진가가 뭐예요? 진가가 자기 말로 노래하는 것, 그쵸? 자기 나라 말, 자기네 말로 노래하는 것. 그 진가를 따진다면 정령 학사, 대부들의 이른바 시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이 김만중은 무엇을 더 좋게 보는 거야? 여염집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 깃는 아낙네 노래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자기 말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그쵸? 우리 말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 시조를 평가하는 걸 찾아야 돼요. 1.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쉽게 이해된, 아니, 번역이 아니죠. 두 번째, 우리말 노래를 지은 점은 칭찬할 만한, 한자가 많이 사용된 점은 아쉽군, 뭐 가능할 것도 같고,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하는 것은 비판, 이거 아니고요. 나무꾼이나 물기나 아낙네들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를 잘, 아니죠. 이거는 아낙네들, 나무꾼들 말투가 아닙니다. 학사 대부들이 시, 부와 비교할 때 문학적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좀 한자어를 써서 그게 좀 아쉽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에서 벼슬살이를 암시하는 시어 두 개를 찾아 쓰시오. 어디? 그리고 연대. 이게 되겠죠, 그쵸? 어디와 연대.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왔나니 연대 마음 마로리. 그래서 관직이 어디와 연대입니다. 자, 다음은 도산 12곡을 마무리하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작품의 창작 의도를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시조의 제11곡에서 청산과 유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청산과 유수 모두 항상 변함이 없는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청산과 유수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변함없는 자연과 같이 변함없이 공부한다는, 변함없이 공부한다는 다짐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황이 좀 속되게 말하면 공부에 미친 사람입니다. 책 보고 글 쓰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글 보고 연구하는 거 좋은 사람들, 그리고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쵸? 예. 질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